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잭슨홀 쇼크로 자 갭다운해서 지금 19만원도 지금 장중에 이탈해서 18만원대 초중반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왔던 어떤 기사들은 이제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지난주 계속 좀 나왔던 부분이죠. 자, 시가총액 1위에 회복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주 전에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었던 실적 발표 이후로 수급이 뭔가 좀 꼬이면서 셀트리온도 21만 5천원대까지 갔다가 18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거의 지금 15% 이상의 또 이제 단기 이제 가격 조정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의 어떤 영향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련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부담이 되더라도 하겠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특히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할인율이거든요. 이 할인율이라는 것과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뭐 금리 이 부분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리로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어떤 분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하향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8월 달에 나왔는데 다시 이제 또 이 금리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는 또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구조가 또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확인하고 이제 올렸습니다만 더 이제 금리를 특히 9월 달에 FOMC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어떤 수급들이 좀 다시 또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8일 기준으로 보면 12조 정도, 에코프로그램 제치고 이제 코스닥 대장주로 올라왔는데 7월 21일에 이제 에코프로그램의 시가총액을 뺏기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뭐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시가총액이 한 몇천억 정도니까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1등, 2등이 계속 뭐 바뀔 수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생산해가지고 개발 생산해서 헬스케어에 넘겨서 헬스케어가 잘 되어야지만 진짜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잘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는 어떤 기대치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보다는 훨씬 좀 세단 말이죠. 그 말은 직판의 어떤 효과를 유럽에서 보고 하반기에 직판 관련되는 아이템도 더 느리고 이 내년도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직판 관련된 어떤 준비 이런 게 오히려 또 이제 이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도 좀 깔아먹지 않느냐 이러는데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추가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수익성이 판관비 관련되는 어떤 비용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신한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쪽에 보는 어떤 비유가 작년부터 형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건 연구원이 뭐 이상해지지 않았으면 이분이 어떤 실적 추적치가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맞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에 다시 또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기존의 어떤 부분과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베그델마 그 다음에 스텔레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이 성장이 본격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도 계속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달 초반까지 해도 상승 흐름을 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중순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 관련된 어떤 비용 증가, 판매 성과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이제 나오고 있던 부분들인데 이동건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여전 분위기가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이제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는 좋을 거고요. 이 4분기는 이제 베그젤마라든지 스텔렐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나오고,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 미국의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조금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2분기 헬스케어 어떤 실적이 분기별로 처음으로 5천억 도막 넘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반기에 이제 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에 여전히 램시마 IB, 미국 시장에서도 이 IB 제형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제품 믹서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실무진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한 이제 이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내년도 말에 램시마 SC가 출시 예정입니다만, 램시마 IB 제형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유럽 같은 이제 듀얼 포메이션이 미국 시장에서도 제도적인 어떤 이 선호와 더불어서 맞물린다고 하면 매출과 수익성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램시마 위주와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선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과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원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판 전환 관련되는 비용도 2021년도 하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에 반영된 규모는 이 뭐 비용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올라가는 부분, 레버리지 관련되는 형태의 부분들이 좀 더 많을 걸로 일단 보여진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가 내년도에 이제 7월달 이후로 그 본격화되면 주력 품목들의 아이템들의 어떤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유플라이마 출시 이후에도 이 매출까지 가세하면 비용 증가분이 매출에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리스트릭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불필요하다. 2030년도까지 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이템이 이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에서 항암 시장에서 이제 뭐 아일리아라든지 프롤리아, 뭐 이런 천식, 그 다음에 눈 관련된 아일리아, 이런 걸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빠른 진입과 침투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의 업계 정상적인 어떤 부분들의 이 지위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로 리포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사가 어제 나왔던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감사원들이 이제 그 정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것저것 이제 감사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정진 회장의 이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또 이제 청와대 방문도 하고 뭔가 그 정권지 친화적인 어떤 회사로 좀 이제 부상을 했는데, 막상 레키로나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어떤 대우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수혜 기업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건데,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지원에 2020년, 2021년에 520억,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뭐 그 국회의원들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들였는데 왜 이렇게 처방이 안 되냐, 근데 왜 처방을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 어떤 들였던 부분들이 썬킹 코스트라고 하죠. 매몰 비용으로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용을 많이 못했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감사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이제 매출이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개발비에 대한 어떤 손상차손 관련되는 부분을 비용에 반영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감사원의 이런 부분들이 뭐 달갑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레키로나를 정말 뭐 몇 조씩 팔고 정말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 부분들이 좀 억울하진 않을 건데, 요런 어떤 상황에서 이슈가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
오늘 이제 갭다운 되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갭다운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 빠질 때 보면 올라갈 때는 아주 이제 조금씩 수급이 바탕되면 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팍팍팍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오늘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0만원대였던 지지가 또 이번에도 힘없이 그냥 수급의 어떤 영향으로 떨어졌고, 시장의 영향으로 또 18만 2천원까지 떨어져서 갭다운 양봉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9만원대가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되느냐를 또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장중에는 이제 외국계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갭단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빨리 이제 19만원대 이 갭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0분봉으로 확인하시면, 이 어떤 30분봉이 일주일 전에 나왔던 그 8월 17일에 나왔던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반등을 하려고 하다 다시 금요일날 거래량이 나오는 어떤 30분봉의 연봉을 받고 또 이제 떨어졌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단 거래가 실려있는 갭다운 양봉에서 반등이 이제 19만원대 어떻게 되는지 오장에도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오전장이 안 좋습니다만 좀 낙폭을 좀 줄이는 어떤 흐름들이 오장까지 이어진 흐름인지를 확인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